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10월 중순에 크림피치님 블로그에서 이벤트 하나가 열렸어요. 10월 17일부터 격일로 31일까지 닭구를 제출하는 이벤트입니다. 인물만 크림피치님 제품을 사용하면 되고 참가비도 배송비만 있어서 신청했어요. 총 8개의 닭구를 해야 했는데 신경 쓸 일이 많기도 하고 과제가 있으면 바로 하는 편이라 준비했습니다. 닭구를 준비하는 영상은 오래 걸려서 올리지 않는다는 거 기존 영상을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처음부터 찍어두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인물셀러가 정해져 있으니 저 중에서 고르면 돼요. 정해져 있으면 종류가 적을 경우 힘들지만 고르는 시간은 대폭 축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가 오로라 데코 클럽, 즉 오데클 1.5기로 첫 참가였어요. 1기 때는 신청을 안 했기에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는 모르고 했습니다. 중간에 게릴라 이벤트로 1시간 내에 미션을 주고 닭구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게릴라 이벤트는 2회 있었는데 오후 10시 반에 일찍 올라온 주제도 정말 급하게 했습니다. 영상 촬영할 땐 급하게 했던 주제들은 모두 촬영 없이 하는 바람에 기존 주제 8개만 있습니다. 중간에 있던 미션은 마테 사용하기, 떡메 사용하기, 31일은 자유주제로 바뀌었어요. 마테 사용 주제는 연인, 떡메 사용 주제는 거울로 주제를 맞추면서 조건을 채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닭구 주제는 자유라서 기존에 쓰고 싶었던 인물을 사용했어요. 가볍게 꾸며주고 두 번째 주제 천사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크림피치님인스의 경우 생각보다 적게 들고 있어요. 김장미님의 도안이 취향이라서 많이 쓴 탓도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인물의 그림이 김장미님이 그리신 거예요. 오히려 좋아할수록 많이 쓰게 되다 보니 크림피치님이 쓰는 자연스레 많이 썼습니다. 소품은 섬세한 그림이 좋아서 많이 썼더니 막상 지금 쓸 데 없었어요. 그나마 소품은 다른 셀러 제품을 써도 된다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인물집 셀러의 경우 이제 다들 그만두시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심지어 인물만 내는 작가님들이 더 많고 소품과 같이 내는 작가님은 더 적죠. 이렇게 이벤트라도 열려 다행이었습니다. 인물집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점점 판이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번 이벤트에 닭구한 거 올라오는 거 보면서 동질감도 느껴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할로윈 준비하면서 했던 닭구 영상에서 크피님 건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할로윈 전날 올린 영상을 준비하면서 했던 닭구에 비해 정성을 들이진 않았습니다. 시간 순으로 크피님 걸 먼저 했는데 다태기가 점점 회복되다 보니 점차 달라졌어요. 다태기의 끝남을 알리는 닭구가 바로 크피님 닭구였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준비해서 잔뜩 닭구한 거예요. 사실 제출한 다른 분들 닭구들을 보는데 입체도 있고 너무 예뻐서 좀 쭈그레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벤트를 참여할 때 항상 확실하게 하려고 했어요. 대학교에서도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시면 그에 대해 전략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타 이상을 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제를 내거나 이벤트를 개최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것들 중 특출난 것을 뽑는 건 당연한 거예요. 셀러분들이 활용샷으로 이벤트를 열었을 때는 뻔합니다. 자신의 제품을 얼마나 예쁘게 꾸미고 그게 얼마나 특색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최대한 뽑힐 수 있을 만한 닭구들로 타율을 높였어요. 이번에 한 닭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 그 자체라 생각해요. 꾸미면서 그걸 느꼈지만 마음 건강이 이제 회복되었으니 여기에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인물집을 몇 번 꾸며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스츄리처럼 한 겹 두 겹에 쌓아가는 과정이 눈에 보여요. 닭구를 보자마자 어떤 방식으로 쌓아 올렸고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파악됩니다.
뒤늦게 지금 이걸 보니 중간중간 꼼수로 꾸민 것들이 많이 보여요. 아쉬운 점만 계속 말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자신에게 약간의 실망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대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중간에 닭구한 것들 주제를 빼먹었네요. 지금 하고 있는 닭구의 주제는 체스입니다. 주제를 보자마자 크림피치님의 체스판 무광500 인스가 떠올랐는데 아쉽게도 못 찾았어요. 배경과 소품 인스들로 언젠간 날 잡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다음 닭구 주제는 연주회예요. 연주회로 쓸만한 인물 인스가 없어서 연주회에 초대된 귀족 파티 정도로 꾸몄습니다. 배경에는 연주회스러운 악기 인스들을 붙였는데 개선을 잘못했습니다. 양옆에 기둥이 들어가고 중간에 인물 인스가 들어가니 다 가려졌거든요. 임시 처치로 앞쪽에 추궁기라도 뒀습니다. 밑부분에 붙일 땐 딱 맞게 하느라 중간중간 튀어나온 거 잘라냈어요. 그리고 아래쪽이 많이 안 가려지면 좋겠다 싶어 위치 봐주면서 반 이상 잘라냈어요. 다음은 할로윈 닭구인데 안타까운 참사로 인해 자유주제로 바뀌었어요. 하루 전날 저녁에 공지되었는데 이때 백제를 준비 중이라 시간 여유가 안 날 것 같았습니다. 자유주제일 뿐 할로윈 주제 금지란 말은 없어서 그대로 했다가 다시 금지로 바뀌었어요. 다행히 백제 준비도 저녁에 끝나서 밤에 다시 자유로 호다닥 꾸며 제출했습니다. 닭구는 최상의 퀄리티로 노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개그는 타냈어요. 원래도 중간만 가면서 성실하기만 하자 싶은 삶을 살아왔기에 비슷합니다. 사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하는데 제 고질병 중 하나예요. 뭐 어쨌든 다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싶으니 다시 희망찬 내일을 위한 목표를 세워봐야죠. 최근에는 이런 나약한 멘탈 케어를 위해 노래도 많이 듣고 영화도 많이 도전 중이에요. 예술적인 것들을 많이 듣고 많이 보다 보면 좀 더 세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취미인 닭구에도 도움이 돼요. 전공이었던 방송 영상에서 들었던 강의들도 그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뭐든 보고 듣고 느낀 것에서 필요 없는 건 없었어요. 뭔가 말하면서 생각하는데 강제적으로 행복회로 돌리려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게 또 재밌는 점이기도 하죠. 자, 이번 닭구 주제는 백조의 호수입니다. 인물들의 주제가 백조의 호수인데 인물에 초점을 맞춘 닭구가 될 거예요. 이건 소품을 완전히 준비하지 않은 채 했다 보니 배경과 양옆이 허전합니다. 커튼의 옆을 잘라내기엔 모양이 예뻐서 옆을 채워 전체가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적당히 꾸미고 입체로 만들고 싶었지만 기왕 미니 사이즈로 시작한 거 그만뒀습니다. 확실히 김장미님 인물과 소품의 조합은 말도 안 나오게 예뻐요. 꾸미고 보는데 반대로 꾸몄길래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뒤집어 붙였습니다. 이런 식의 실수는 워낙 잦다 보니 전체 뜯어내고 다시 붙이는 거 쉬워요. 꽃까지 붙였다면 이제 금박 PET 깃털로 꾸몄습니다. 사실 인물의 주체가 제출의 주제에 맞다고 하지만 주제로서 좀 약하게 느껴졌거든요. 백조이니까 깃털이라도 붙여줬습니다. 마트의 경우 인물집에도 쓸만한 빈티지 도안 몇 개 구비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남은 공간을 채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트는 양도 많고 인쇄비에 저렴하니까 막 써도 부담이 없어요. 닭구가 너무 허전해 보이길래 전에 시아님에게 나눔받았던 실스를 붙여줬습니다. 이제 추가 꾸미기 단계예요. 부족한 부분 프레임, 타이포를 붙여줄 겁니다. 웬만한 것들을 다 완성해둬서 타이포만 올려도 끝인 게 많아요. 박테 타이포를 먼저 쓰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요즘은 인스 줄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닭구들은 금박 타이포가 잘 어울려서 인스 위주로 찾았어요.
백조의 호수는 어떤 걸 올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살랑님의 레터링을 사용했습니다. 빈티지에 사용하면 더 예쁜 디자인으로 빈티지 닭구에 가깝기도 하고 얇은 선이 올려 선택했어요. 중간에는 일부러 언더바를 붙여뒀는데 저기엔 두꺼운 선의 타이포를 올릴 겁니다. 완벽히 주제에 어울리는 타이포가 없었지만 그나마 왈츠라는 단어가 어울려 붙였어요. 천사 닭구는 홀바까 올려 고민을 짧게 하고 붙였습니다. 별자리 닭구의 경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타이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숨어있던 인수 중에 홀로그램 박으로 별자리가 있길래 추가로 꾸몄습니다. 설명하면 알겠지만 그냥 봐서는 별자리라고 하는 특징이 약하다 느꼈어요. 타이포는 따로 올리지 않고 저기서 만족했습니다. 다음 연주의 닭구 역시 마음에 드는 타이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결국 문장 중에 달빛 정원이라는 부분만 오려내 붙였습니다. 이제 두 개의 닭구가 남았는데 둘 다 바깥쪽에 허전한 닭구들이에요. 일단 여행 닭구의 경우 어울리는 타이포가 있어서 먼저 붙여주겠습니다. 그 사이 프레임 인수를 준비해왔어요. 여행 닭구의 경우 두꺼운 프레임보다는 얇은 게 어울릴 것 같고 길이가 모자라서 숨겨야 합니다. 대각선을 잘라내서 자연스러운 프레임이 만들어지도록 할게요. 여행 닭구는 저기서 만족하기로 하고 체스로 넘어갔습니다. 칼질해주고 사방면에 붙여줄게요. 사실 프레임을 먼저 붙였어야 했는데 뒤늦게 붙이자 싶어 미뤘더니 번거로워졌습니다. 붙인 것들 중 소품들을 다시 프레임 위로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체스 닭구의 경우 가장 마지막에 둔 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단 프레임 다 붙였으면 대각선을 잘라내 자연스럽게 만들어줄게요. 허전한 여백은 소품을 더 올릴 수 없으니 그라데이션 인수를 붙였습니다. 역시 이 맛에 발주한 제품 쓰는 거죠. 남는 것들 애매하게 두기 싫어서 그냥 다 쓰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사이즈들은 겹쳐주기도 하고 최대한 빼곡히 채웠어요. 오늘은 크림피치니 오데크를 제출했던 8개 닭구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해요.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